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에는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질병에 대한 특징과 종류가 나옵니다. 특히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 질병은 감염성 질병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 그림은 패스트의 창궐을 표현한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패스트가 거의 없죠. 패스트가 발생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3,500만 명을 죽은 패스트가 오늘날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패스트가 사라지게 되었고요. 둘째,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중간숙주, 쥐를 제거하는 등 질병 예방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에 대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어작용을 합니다. 이를 면역이라 하죠. 면역에는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이적 면역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으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장벽 또는 백혈구의 식균 작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가 상처를 입으면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이러한 세균의 침투에 우리 몸의 백혈구가 작용하게 됩니다.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면서 식균 작용을 통해 체내에 들어온 세균을 제거하는 반응을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것에서 가장 중요한 특이적 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이적 면역은 후천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비특이적 면역에서 방어할 수 없는 항원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항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이물질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항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특히 항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몸에 들어온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원항체 반응은 아주 중요한 특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성이고 두 번째가 특이성입니다. 기억성은 한 번 들어온 항원을 기억해 두 번째 들어올 때 빠르고 다량의 항체를 만드는 것을 기억성이라 하며, 특이성은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감기 항체는 감기 항원, 즉 감기 바이러스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X축은 항원 항체가 들어오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Y축은 체내에 생성된 항체의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7일째 항원 X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8일째 항원 X와 Y가 함께 들어옵니다. 7일째 들어온 항원 X에 대해 우리 몸에서는 항체 X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체에 의해서 항원 X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항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8일째에 항원 X가 들어오면 항원 X에 대한 항체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를 2차 반응이라 하고요. 이처럼 한 번 들어온 항원에 대해 두 번째 들어올 때에는 빠르고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지는 성질을 기억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몸에 이미 항체 X가 생성되어도 항원 Y가 들어올 때는 이 항체가 항원 Y를 죽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항원 Y에 대한 새로운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성질을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학생활동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X축과 Y축이겠죠. 여기 보면 X축의 시간인데 이럴 때 이 시기에 항원 A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항원 A와 B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항원 A, B, C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각각의 항원에 대해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성과 특이성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